삼성의 실질적인 사장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분이 아니다. 그 라인이 살아있는 한 삼성전자의 변화는 없다. 어떻게까지 들리냐 얘기를 하냐면, 삼성전자는 희망을 더 잃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네. 바닥을 쳐야 이제 올라온다. 그건 이제 투자자들한테 했던 얘기고, 투자자들이 네. 이제 희망을 버리면 이제 올라올 것 같다는 수급에 대한 얘기를 드렸었고, 네. 지난주에 목요일날 여기 나와서 무슨 얘기했냐면, 제가 저희 회사 인사도 본 적이 없는 사람이고 제 인사도 남들이 알려주는 사람인데 네. 삼성전자 인사가 나는지 너무나 궁금. 어떻게 나는지 내일 너무나 나는 궁금하다. 거 사실 내일 나는. 근데 지금 다 돌고 있어요. 네. 지금 방금 전에 또 뉴스가 또 돌았어요. 계속해서 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나오는 삼성전자 인사에 관련된 이야기를 보면 약간 60% 글루미하고요. 40% 희망적이다. 이런 정도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왜냐하면 오늘 이제 인사하기 전에 상당히 규모가 있는 언론사 중에 하나가 네. 물론 이제 인베스트 창고의 섹션이지만 삼성전자를 아주 그냥 대놓고 깠어요. 이거 어떤 내용을? 그러니까 임원들한테 하는 얘기가 담겨져 있는데 도대체 임원들 이름 지우려고 노력 좀 하지 마라. 본인들 이름이요? 네, 왜냐면 본인들 이름이 지금 막 거론되거든요. 그러니까 찾아보면 저도 몰랐는데 막 알려줘요, 막 주변에서. 그래서 이분이 지금 문제의 중요한 인사구나라는 거를 자연스럽게 삼성에 관심을 가지면 그쵸. 자연스럽게 알게 될 정도로 그렇게 계속해서 노출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언론사에 이름 좀 넣지 마라 이런 압력이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의 유수한 신문사거든요. 네. 규모가 가장 큰 신문사 중에 하나가 글을 썼는데 책임자들이 책임을 져야지. 위기론이 이렇게 나왔고 직원들이 얘기하는 걸 이렇게 막을 수가 없는 상황인데 이걸 왜 자꾸 이름 감추기 급급하냐 이런 톤으로 글을 썼는데 내용을 보면 진짜 그동안에 저희가 삼성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면서 찾아본 내용들이 다시 한번 정리가 되고 있어요. 삼성의 실질적인 사장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분이 아니다. 이런 얘기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그 라인이 살아있는 한 삼성전자의 변화는 없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핵심적인 골자고요. 어떻게까지 들리냐 얘기를 하냐면, 그러니까 직원들이 너무 답답하니까 자기들의 글을 어떤 익명성이 그쵸. 보장된 앱에다 막 올리는 거예요. 그게 화제가 됐었잖아요. 최근에 뭐 1주 동안에도. 네. IR이 한 얘기보다 훨씬 더 정확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투자업계에서는 이제 IR 필요 없고 거기 보면 삼성전자 내용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 수 있어. 그걸 언론에서 언급을 한 거예요. 공식적으로. 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지금 이런 정도인데, 그러니까 얼마나 웃기는 얘기를 하고 있냐면, 한때 이 앱이 출처불명의 설익은 풍문이 도는 조심스러운 공간으로 통했다. 그러나 지금 삼성전자에 한해선 이 앱이 차라리 공신력 있는 창고로 거론된다.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요? 이게 지금 회사 자체가. 시대를 잘못 읽은 거예요. 그리고 과거의 영화 속에서 그냥 멈춰 있었던 거죠. 제일 큰 오점은 이번에 그쪽은 인사 조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9년도에 HBM 사업을 포기하면서 웃기는 소리 하지 마. HBM 앞으로 돼봐야 10%밖에 시장 못 차지해. 라고 했던 주역이 오늘 오후에 나왔던 인사 관련 속보에서는 정리가 되는 걸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건 이제 DS 사업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아까 제가 한 40%는 희망적이고 60%는 지금까지 나온 속보만으로 봐서는 조금 글루미하다라고 표현했던 건, 일단은 지난주 목요일 날 나와서 제가 드렸던 말씀이, 전영현 사장님이 발표했던 3가지 사과문은 지금 회사가 당면한 문제를 정확하게 꿰뚫고 있다. 반도체 사업부가 뭐가 문제인지. 첫 번째, 기술이 생명이다. 기술을 혁신하겠다. 기술을 재창조하겠다는 건 기술적으로 엄청나게 문제가 발생했다는 걸 인정하는 것이고요. 또 두 번째, 과거에 연연하지 않고 새롭게 뛰겠다는 건 HBM 새로 시작하겠다는 얘기고, 세 번째, 소통을 하겠다고 얘기했던 거는 그냥 찍어 누르던 그런 방식에서 쉽게 얘기하면 우리들의 해석에 의하면 기술자들 얘기를 좀 귀담아 듣겠다 로 저는 들렸거든요. 이 내용, 이 1, 2, 3가.
근데 이제 그건 문제 분석은 잘했는데 문제 분석은 해놨는데 본인의 힘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다. 그쵸. 그러니까 DS 부문장인 전영현 그 부회장의 말은 이렇게 해놓고 힘이 하나도 없으면 꽝 아니냐라고 했는데 지금 오늘 오후에 들려오는 속보는 DS 부분 수장이 전원 교체된다는 네, 이야기가 지금 들리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건 발표를 해야 알겠죠? 그쵸. 그러니까 언론의 이제 속보라서 속보성 기사라서 이게 얼만큼 신뢰도가 있는지는 뭐 내일 발표가 나야 돼 알겠는데 어쨌든 그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따지고 보면 도대체 삼성전자가 왜 이렇게 됐느냐를 따져보면 네. 아까 제가 이제 과거에 잘하던 영화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이다라고 표현드렸는데 삼성전자가 삼성전자 된 이유는 뭘까요? 엄청난 기술력? 기술력 좋았죠. 훌륭했어요. 근데 그거보다 더 뛰어난 건 엄청난 양산력이었습니다. 예. 우리가 그래서 양산전자라고 그렇죠.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적정한 수준의 제품을 만드는 게 삼성전자의 힘이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을 만들어낼 수 있는 캐펙스와 그리고 그 수율 향상, 수율을 최고조로 올리는 거. 네. 그게 이제 그 일종의 반도체가 원자재잖아요. 그렇죠. 예. 산업 원자재를 그렇게 싸게 공급해 주니까 어떠한 기업들도 삼성전자하고 경쟁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일본 업체들이 다 도륙이 된 거고 그런 상황에서 삼성전자가 수위를 잡게 됐는데 참 안타깝게도 HBM 사업부 19년에 이제 터는데 없애는데 그때 저희가 생각해 보면 손정희 ARM 대주주가 와서 네. 한국에 와서 신임 대통령한테 하고 갔던 충고가 한마디였죠. AI, AI, AI였어요. 그러고 왔단 말이에요. 네. 기술자들은 다 알았단 얘기예요. 기술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은 다 알았는데 아니 그거를 어떻게 판단을 잘못했는가. 너무나 충격적인 거. 그게 그러니까 기존의 D램 사업과 그다음에 자기네들이 생각하는 CXL로 넘어갈 거라고만 생각했었는지 모르겠는데 너무 안중에 안 뒀던 거죠. 그렇죠. 그게 가장 큰 패착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패착은 이게 시장이 올라오고 있었는데 빠르게 대응했었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응하지 못했다는 거. 그리고 이제 운이 없게도 A1 칩이 망했다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마지막에 운이 없어요. 근데 보통 저희에게 알려진 것은 칩을 하나 만들 때 연구소 하나와 한 라인만 만드는 게 아니라 두 군데서 같이 해서 하나가 실패할 때 하나가 보조를 하는데 다 망한 거예요. 결과적으로 지금 보면 우리가 사실 이렇게까지 표현하는 이유가 뭐냐면 저희 여기 보시는 분들이 제가 이제 삼성전자에 대해서 이렇게 혹독하게 얘기하니까 너는 뭐 삼성전자를 미워하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전혀 그렇지 않고요. 이거 진짜 애정이 있으니까 이렇게 관심이 있는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제가 관리하는 수많은 고객들이 주주예요. 예.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제가 지난주에 와서 그 얘기를 했더니 너는 뭐 막 이러면서 아마 그분들이 삼성전자 주주인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보다 마음이 더 안타까운 사람이에요. 네. 훨씬 더 그리고 뼈 아픈 사람이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그런 오해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너무나 답답한 게 작년부터 설마 했었고 올 초에는 설마 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HBM을 만들겠지. 만약에 여기서 HBM을 못 만들면 첫 번째는 패키지 문제라고 생각을 했고 그렇죠. 근데 이상해. 마이크론이 패키지하고 별로 상관없이 성공했어. 삼성과 똑같은 패키지 방식으로 HBM을 성공했어. 그때부터 이랬죠. 진짜 뭐가 이상하다. 그러니까 패키지 문제가 아닐 수도 있다. 그렇죠. 그럼 더 난리가 난 거예요.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 엄청나게 근본적인 문제 아니냐. 근데 지금 와서 보니 결국 전영현 부회장의 첫 번째 기술 우선주의로 가겠다는 그 얘기는 A1이 망했다는 얘기예요. 저희들 그냥 러프한 표현으로면 A1이 뭔가 안 된다. HBM을 만들기에 적절치 않다라는 결론에 우린 도달할 수밖에 없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네. 그러니까 여기까지 어떻게 오게 되느냐는 거고 거기서 이제 아까 이제 인사에서 들어오기 직전에 나온 또 속보가 있어요. CFO 라인은 그대로 살아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지금 언급이 되어지고 있는 실질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이재용 회장보다 더 실질적인 사장이 한 명 있다라는 설이 있는데 그분은 유임될 것 같다는 지금 속보가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시대가 바뀐 거잖아요. 아까
가장 적절한 제품을 가장 효율적으로 만드는 생산 파워를 가지고 있는 정말 수율의 삼성전자였는데 지금 현재 이 문제는 뭐냐면 난데없는 건 아니죠. 그분들은 알았어. 그렇죠. 분명히 기술자들은 몰랐을 리가 없어. 이 세계를. AI가 온다 하던 언제 오냐 했던 AI가 갑자기 와서 올 걸로는 알았는데 갑자기 와서 빅테크들이 눈이 돌아갔고 이거 못 잡으면 우린 다 죽는다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엄청난 군비 경쟁을 시작했고 그렇죠. 장비의 군비 경쟁을 시작했고 목숨을 건 투자가 진행이 되고 있고 근데 이게 생각보다 과거 IT 혁명 때 인터넷 혁명 때 그 설비하고 설비 투자하고 분위기가 좀 다르다. 이게 1년에 끝나는 것도 아니고 2년에 끝나는 것도 아니고 장기적으로 되게 장기적. 점점 길어지는 분위기로 가는 거잖아요. 네. 우리 한 의원님 훨씬 더 잘 아시겠지만 이 분위기가 지금 1, 2년에 끝날 분위기가 네. 이제 초기, 중기 사이일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투자 사이클 자체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빅테크의 오너들도 리더십들도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번에도 오늘도 그 두 회사가 실적 발표했죠. AMD 실적과 그다음에 이제 그 구글의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두 가지를 보면서 정말 깜짝 놀라게 된 대목이 구글이 영업이익이 올라왔다는 거예요. 주당 이익이 올라왔다는 거예요. 설비 투자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익이 올라오니까 25년도 설비 투자 멈추지 않겠다고. 더 늘리겠다고. 예, 늘리겠다고 했잖아요. 여기서 설비 투자를 늘리겠다는 건 딴 게 아니고 AI 투자 늘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그 이야기는 우리가 이야기한 그리고 그 모건 스탠리 션킴이 얘기한 25년도 피크 웃기지 마. 그렇죠. 이 얘기인 거예요. 우리가 션킴님께서 아마 저보다 나이가 많은 분인가 보다. 옛날 사람인가 보다. 그 글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었는데 HBM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네? 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구글이 그걸 확인해 준 거예요. 그 AI 가속기 시장과 HBM은 25년도에 더 필요하다. 그럼 26년도에 끝날 거냐? 이제 장담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처음 시작할 때는 이거 뭐 25년도면 피크 올 거야. 네, 올해 초만 하더라도 이거 어차피 25년도 상반기 되면 피크 찍을 거다라고 했는데 매번 실적 발표할 때마다 지연되고 있죠. 계속 피크 시점이. 그러면서 이걸 필요로 하는 사람이 점점 더 많아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슬슬 어떻게 되냐면 예를 들자면 우리가 처음에 챗 GPT 3.5 쓸 때 하고 지금의 챗 GPT 쓰는 거 하고 그다음 뭐 퍼플렉서치라든가 이런 것들을 쓸 때 하고 느낌이 점점 달라지고 음성 인식에 대한 인식도가 점점 달라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 목요일 날 나와서 이 AI를 읽으면 우리가 이해가 잘 안 될 수 있으니 로봇으로 읽어라. 네, 로봇으로 읽어라. 이게 로봇이 전면으로 다가오는 것이다. 물리적 로봇과 소프트웨어 로봇이 함께 오고 있는 거고 이 로봇 세상을 놓치면 빅테크들이 이제 패퇴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목숨을 건 전투가 시작된 것이다 라고 지난주 목요일 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래야 조금 더 와닿을 것 같아서 근데 진짜 지금 그런 분위기예요. 그러면 이게 25년이 아니고 26년도 아니고 꽤 오랜 기간 설비 증설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제가 삼성전자가 왜 이렇게 됐느냐 과거 영화에 있었기 때문에라고 표현한 건 너무나 잘했던 그 양산전자라고 표현되는 엄청난 수율의 삼성전자가 그 전통에서 계속해서 생산 단가를 낮추는 데 집중하는 사업 모델을 시대가 바뀌었다는 걸 인지를 못하고 유지했던 거죠. 이게 가장 큰 패착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리더십들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미래가 어떻게 바뀔지에 대해서 반드시 공부하고 학습하고 경계감을 가지고 아니면 계속해서 안테나를 꼽아보고 정보의 삼성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에게 알려진 삼성은 정보의 삼성이에요. 이건 정말 너무나 충격적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그래서 일단 기술적으로는 목요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1년 정도는 지금 이미 최소 1년 정도 하이닉스한테 뒤쳐졌고 이걸 얼마나 빨리 따라잡느냐인데 전면적으로 이제 공격적인 분들이 DS 사업부에 배치된 걸로 속보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DS 사업부의 일부는 회복될 수 있는데 저희가 걱정한 건 뭐냐면 이번 HBM은 가성비 불문이에요. 가성비 필요 없다예요. 일단 진짜 성능만 나와라. 그도 그럴 게 목요일 날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번에 새로 나오는 블랙웰 칩셋을 여러 개 달아가지고 제대로 된 완전 하나의 컴퓨터 덩어리 칩셋 여러 개 다른 거 51만 달러예요. 뭐 7억 정도 한다고 말씀하시죠? 그렇죠.
아니 그런 상황에서 HBM 몇백만 원, 몇천만 원이 뭐가 중요하겠어요. 그렇죠. 중요하지 않아요. 네.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무조건 성능이에요. 지금 상황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한 번 서버 설치하고 손댈 일 없게 만들어줘. 우리 바쁘고 한 번 멈춰서 다시 재가동하려면 이건 시간 싸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아마 세계에서 시간을 가장 비싸게 사는 애들은 빅테크 애들일 거예요. 그거 같네. 중고차 사러 갈 때 비싸도 상관없으니까 기름만 넣고 타고 가게 해줘 그냥. 그런 느낌이네요.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아니면은 가격 없으니까 내 주차장으로 갖다 줘. 네. 가격 불문할게. 얼마 더 주는 건 상관없어. 난 지금 당장 써야 돼. 네. 이런 거예요. 지금 당장 써야 되고 시간을 아껴야 되고 시간 전쟁이 벌어진 거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라서 가격이 전혀 상관없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그러니까 아 이거 좀 60% 글루미합니다라고 표현했을 때 CFO가 사장이고 CF 쪽에서 올라가신 분이 실질적 전권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면 과연 이건 말씀드린 가성비가 중요한 게 아니고 성능이 중요합니다. 네. 이게 통할 것이냐 하는 좀 걱정이 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그거를 머리로 이해한다고 해도 본능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냐 하는 걱정이 있는 거예요. 그분들은 평생 그렇게 살았는데 본능일 텐데 예, 이렇게 그거는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삼성전자의 그동안의 10년 정도의 재무제표 상황들을 보면 그 에셋 턴오버라고 표현해야 되는 그 자산의 회전율이라든가 그다음에 사실 이렇게 큰 등락이 있긴 합니다만 ROE 그 큰 기업의 ROE를 보면 한국 기업이 다른 기업들은 따라갈 수 없는 정말 엄청난 수치를 보여주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진짜 대단한 회사 맞았어요. 근데 그러니까 그렇게 엄청난 수치를 보여줄 수 있었던 건 정말 마른 수건을 짜는 듯한 그러한 수준의 재정 관리, 재무 관리 이게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까지 삼성전자에게 만든 핵심적인 그 소프트웨어예요. 근데 지금에 나온 DS 사업, 지금 반도체 HBM의 문제는 그걸 그냥 가감하게 버릴 수 있어야 되는 건데 그게 걱정인 거예요. 버릴 수 있냐에 대해서는 이제 의문이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DS 사업 부분에 되게 공격적인 지금 기사 나오는 거에 의하면 상당히 공격적인 인사들을 포진시켰다. 네. 그리고 여기서 공격적인 인사라면 아무래도 기술적 지향성이 큰 사람들을 아마 포진시켰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포진시켜서 이제 뭔가 될 수도 있겠는데 이거 돈 이만큼 드는데요. 뭐 이렇게 됐는데 게다가 이제 하이닉스하고의 이제부터는 수율 싸움이 시작됩니다. 내년도 후반부터는 하이닉스하고 수율 싸움이 시작돼요. 하이닉스가 그거 눈치챈 거잖아요. 오늘 어떤 뉴스가 있었냐? 청주 14X죠. 네. 신규 공장이 14X 공장 올해부터 장비 반입. 지금부터 장비 반입 뉴스가 떴어요. 그러니까 알겠죠. 알겠죠. 삼성전자가 이제 드디어 본격적으로 가동이 시작된다는 걸 옛날 자기보다 잘했던 몇 년을 맨날 뒤쳐져가지고 어떻게 허덕거리면서 갔던 하이닉스니까 그런 거 파악을 안 하겠습니까? 지금 그러면 삼성전자 자리 잡기 전에 우리가 빨리 자리를 잡고 우리도 양산성을 확보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분명히 하겠죠. 네. 공격적으로 투자를 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되냐면 과거 삼성전자가 다른 기업들을 차근차근 잡아뜨리면서 모두 말살을 시키면서 네. 압살을 시키면서 성장했던 그 어떤 스토리 라인이 네. 역으로 삼성전자에 걸릴 수도 있다. HBM에서 하이닉스가 여기서 정말 평생 염원이었던 이 최고의 자리를 한번 꿰찼는데 잠시 꿰찼는데 네. 지금 놓치고 싶지 않겠죠? 그러니까 오늘 나온 뉴스 중에 재미난 뉴스는 청주 MS 공장 분명히 지난번 컨퍼런스 콜에서 뭐라고 했냐면 26년도에 한다고 했어요. 생산 기여한다 그랬어요. 청주 14X 공장이 26년도에 기여를 한다고. 그럼 무슨 말이냐면 내년도 장비 넣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거는 저희가 느꼈을 때 되게 영리한 방법이었어. 왜냐하면 엔비디아로 하여금 애타게 만들어야 되거든. 왜냐하면 어차피 지금 90% 정도는 지금까지 알려진 그렇죠. 바로는 90% 정도는 하이닉스가 독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삼성전자가 진입을 못했기 때문에 여유 있는 거예요. 이건 12단 말씀드리는 거고 8단 HBM3 네. 2 말씀드리는 겁니다. 2단 말고 HBM2 네. 말고요. 네. 그러니까 완전히 여유 있었기 때문에 계속 마진을 50% 이상으로 끌고 가려면 설비 증설을 빨리 할 이유가 전혀 그렇죠.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앞당겨서 당겼다?
이거는 이제 삼성전자의 변화를 감지한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삼성전자 투자자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변화는 시작은 된 거 맞다. 완벽할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다. 일단 전영현 부본장의 힘이 있다는 거는 증명은 된 거다. 왜냐하면 속보상에 이것이 사실이라면 DS 사업 부분 수장을 전원 교체할 만큼 전영현 사장이 전권을 DS 부분 인사 쪽에서는 휘두른 거 맞으니 네. 그러면 과거보다는 확실히 뭔가 달라지는 거는 분명히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이분이 뭐 사업부장 출신, 그러니까 반도체를 직접 만들었던 사업부장 출신이기 때문에 뭐 옛날 분이긴 하지만 이 메모리 쪽 사업부를 부활시키는 데는 뭐 그래도 적합한 인물일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렇게 보니까 이쪽은 이제 시작이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다음 단계는 얼마나 빠른 속도로 셋업을 하고 그리고 과거의 양산전자라고 표현되는 그 수준까지 어떻게 올릴 수 있을 거냐. 네. 이 부분인데 지금 이제 좀 여유는 좀 가지셔야 될 것 같아요. 시간을 앞서 말씀드렸지만 원웨이가 잘못된 거 아니냐라고 저희는 추정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은 지금 원C 얘기가 나왔잖아요. 원C부터 다 제대로 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왔다는 건 그러면 원B든 원C든을 만드는 데까지 또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그 시간은 줘야 되고 밤새 일하면 좀 빨라지겠죠? 밤새 일하면? 네. 네, 근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뭐 건투를 빌고요. 잘 되기를 바라고 서로 간에 경쟁하면 좋죠. 네. 네, 서로 간에 하이닉스, 삼성전자, 우리나라 기업끼리 선의의 경쟁해서 또 이렇게 하이닉스도 삼성전자 때문에 더 열심히 하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때문에 더 열심히 하고 이런 구도가 만들어지면 개인적으로는 좋을 것 같아요. 네. 주가 측면에서 봤을 때는 지금 5만 원대에서는 이제 사실상의 바닥은 잡은 것 같은데 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위로 이제 V자 반등, 추세 반전 이제 시작하자 7만 전 가자 이런 식의 총매가 나오려면은 아직 시간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시죠? 아니요, 저는 아주 빠른 투자자는 네. 인사 보고 투자할 수 있다고 봅니다. 내일 인사요? 네, 인사 보고 투자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게 가능성이 있다, 부활할 수 있다고 보면 현재 가격적으로는 매력이 있으니까 이종 가격적으로 리스크가 사실 상당히 줄은 거잖아요. 그렇죠. 삼성전자 밸류에이션 보면은 여기서 뭐 굳이 팔만한 라인은 그렇죠. 아니긴 하죠. 그러니까 그러면 변화 가능성에 배팅을 좀 과감하신 분들은 숫자 나오기 전에 먼저 할 수 있죠. 그렇다고 뭐 숫자가 전혀 안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지금 5만 원대는 거의 적자 프라이싱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선제적으로 인사 보고 먼저 투자하는 사람들이 생길 수 있다. 충분히. 그래서 지금부터는 정말 최악의 상황에서 정말 앞이 안 보이더라고요. 저의 입장에서 정말 너무 답답했었는데 이제 앞이 조금 보이는 상황으로 진행될 수는 있으나 100% 만족하지는 못하겠다. 그래서 삼성 측에서도 투자자들이 이렇게 경계감을 가지고 있다는 걸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정리를 좀 해보자면 일단 삼성전자의 11월 조기 인사가 터닝 포인트가 될 가능성은 긍정적으로 한 40% 정도 보시는 거고 또 SK 하이닉스의 최근 움직임을 봤을 때 삼성전자의 변화는 시작이 됐다. 투자는 좀 여유를 갖고 지켜보자 라는 말씀이셨던 것 같고요. 아마 한 주 뒤에 또 출연하시면 그때 또 변화가 어떻게 감지가 되셨는지 정리를 해주실 것도 같습니다. 여기서 2부 시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곽상준 신한투자증권 광화문 금융센터 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입니다. 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 오른쪽에 있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을 보시면서 좋아요는 필수인 거 아시죠? 항상 인포맥스 라이브를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